문법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95번에 문제부터 먼저 풀게요. 95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기역하고 리을을 하나로 보고 디귿하고 리을을 하나로 봐야 됩니다. 기역이 능동이면요, 리을은 그 능동에 대한 피동이 되고요. 디귿이 주동문이면 리을은 주동문에 대한 사동문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표현을 묻는 문제인데요. 기역은 능동 표현이고 포수가 잡았다. 그렇죠. 주어가 스스로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피동으로 가버리면 목적어는 뭐다? 주어로 가겠죠. 그래서 토끼 한 마리가로 가고 주어는 다시 부사로 갑니다. 누구에게? 그 다음에 잡다에 피동접사 히가 붙고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다가오겠죠. 그러면 이게 축약이 돼서 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연결하니까요. 기역의 주어는 니은에서 부사로 바뀌었다. 맞고 됐죠. 3번 기역과 리을에서 접사 히가 결합된 두 서술의 자릿수는 서로 동일하다고 나오는데요. 기역에 잡았다 같은 경우는 기역 같은 경우는 주어와 목적어만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이죠. 누가 무엇을 잡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리을의 경우에는 누구가 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하다 하기 때문에 부사 필수 부사어죠. 필수 부사까지 들어오는 그렇죠.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96번 같은 경우는 가의 어떤 표현을 나로 바꾸었다. 여기서는 재구성이라고 했었죠. 문제에서는 했다. 고려했을 법이라고 나오는데 고려했을 법은 무엇이 바뀌었나? 무엇이 바뀌었냐를 묻는 거고 선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에서 과연 나는 선지의 해석대로 변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구어체를 사용했다고 표현하는데 대화로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가에서 나로 오면서 대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어체가 사용됐어요. 특히 종결음이 뭐뭐 했나요? 요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이 구어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고 이번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를 만드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가 써 있다는 걸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드다에 시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다고 봐야 되고요. 복잡하게 이어진 문장을 나누었다라고 나오죠.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경우 아니하고 뭐뭐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접속사 또를 사용함으로써요. 두 문장을 구별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맞다고 봐야 되고 어려운 일부 한자어가 나오는데 위에 보면 등록, 영의, 교부, 매입, 세액, 공제 이런 단어들이 그렇죠. 풀이가 된 상태로 말이 쓰여졌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라고 나오면 접사 더하기 어지다가 붙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능동 표현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중 피동을 하나의 피동으로
그렇죠.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은 아예 없는 겁니다. 97번 문제로 들어가면요. 자, 97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있는 5개가 나오잖아요. 그 5개에 대한 각각의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뭐뭐하지 않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요. 그러면 1번에 쓰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서 어간의 모음이 탈락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요게 탈락하면서 뭐가 됐다? 한음절의 써가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긋다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고가 오니까 시옷이 살아있죠. 그리고 모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왔는데 시옷이 그대로 살아있느냐? 아니죠. 탈락해 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시옷 탈락이라 하고요. 시옷 다른 말로 불규칙 활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미 어와 결합하면 어간이 변하는군 했죠. 어간에 뭐가 변하죠? 탈락이 됐기 때문에 변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것도 맞다. 하가 아와 결합하면 어간은 변하지 않는 반면 어미가 변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아가 아니라 하어지요. 하어가 하여로 되는 것은 특정 어미어는 하다와 결합할 때는 여로 바뀌는 걸 여불규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또 하나 여러분 참고로 이참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은 어간에 어미가 어 아니면 아가 오거든요. 그런데 같은 형태인데도 특수한 언어에서 어가 여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품사의 통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형태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 형태로 보는지 아시겠죠? 어미가 어와 아가 있는데 특정한 단어에 결합할 때, 어간에 결합할 때는 이 어가 여로 뭐가 바뀐다? 형태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형태는 뭐지요? 형태는 다른데 뭐는 문법의 기능은 같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그와 유사한 거다라고 보고, 하다에 여가 쓰이는 거는 무조건 여불규칙이다. 어간에서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얏이 나오지요. 하얏에 아가 결합하면 어미는 변하지 않는 반면 나오지요. 어간이 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히읗, 다로 끝나는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죠. 이 형용사는 히읗 선생님이 불규칙 활용이라고 가르쳐 줬죠. 이 히읗 불규칙 활용은 어간과 어미 모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98번 문제는 무조건 별표를 쳐놓고, 이 문제는 무척 중요하면서도 수능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온 게 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답안사로 나왔던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느냐면은,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같지요. 그런데 기능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합니다. 모양은 같지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품사의 통용으로 보는 거예요. 됐죠? 모양은 같다. 그러나 문법의 기능은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똑같은 미음이 있는데 하나는 전미사로 보고요. 명사와 전미사겠죠. 명사와 전미사고 하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됩니다. 전성어미가 되는데 명사와 전미사. 자, 우리 전미사의 기능은 품사를 뭐 하지요? 바꿉니다. 완전히 품사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동사나 형용사가 뭐로 바뀌죠? 아예 명사로 탈바꿈을 해버리기 때문에 명사로 가는 즉시 서술어의 기능이 없어져요. 그런데 전성어미의 경우에는 품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뒤에 전성어미가 쓰이더라도 서술어의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면은 앙긴 문장에서 명사절로 앙긴 문장 있죠. 명사절로 앙긴 문장이 여기에 해당해요. 앙긴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는 이 예시에서 보듯이 이것이 이런 단어죠. 여러분 이는 꿈이나 여기는 꿈이나 아니면 비움이나 이런 단어들이 과연 서술어로 써 있느냐 아니냐 다른 말로 바꾸면 앙긴 문장이냐 아니냐로 확인하고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쌤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는 주어죠. 꾸었다. 무엇을? 꿈을 꾸었는 거예요. 목적어죠. 놀라운 꿈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꿈은 그냥 명사예요. 서술의 기능이 안 쓰이죠. 뭐 꿈이 놀랍다 이렇게 하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꿈을 꾸었다라고 하죠. 이 부분도 놀랍게도 꿈을 꾸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도 서술의 기능이 없이 명사의 기능으로만 쓰이는데 행복은 마음을 철저히 비움으로써 이렇게 묶어버리고 얻을 수 없다. 됐죠? 행복은 얻는다. 마음을 뭐함으로써 자 누군가가 마음을 철저히 비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S2고 이게 V2가 돼요. 그러면 비우다의 미음이 되지요. 그러면 서술어 기능이 살아 있을까요? 당연히 서술어 기능이 살아 있죠. 왜? 앙긴 문장의 서술의 역할을 뭐로 하지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더라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적절한 걸 찾으라 했거든요. 그러면 비움과 꿈이 모두 어간의 미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미음을 결합하는 거하고 꿈이 동사 꾸다에서 만들어지는 거 비움이 동사 비우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결합성은 같지만은 그 성격이 같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해됐죠? 그래서 미음을 동일시하면 돼요, 안 돼요?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선지는 둘의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3번에 보면 비움과 달리 나오죠. 꿈이 형태적으로 유사한 꾸다와 호응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꾸다와 꿈하고는 직접적 연결이 안 돼요. 왜? 꾸다는요 서술의 기능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요 서술의 기능이 없지요. 그래서 같지 않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비움이 꾸다와
관련이 있고 호응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4번에 꿈이 목적으로 쓰이고 비움은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로 쓰인다라고 나오는데, 꿈이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꿈이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 친구가 명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비움도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만 이 자체가 뒤에 오는 명사와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무슨 절? 명사절이기 때문에 조사가 옴으로써 부사 역할을 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꿈이 목적으로 쓰이고 비움이 조사와 결합해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같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게, 꿈이 목적으로 쓰이는 거는요, 뒤에 얼얼이라는 조사가 결합함으로써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고, 이 친구는 비움이란 이 친구는요,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지만 명사가 아니라 했지요. 명사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동사의 활용형이라고 봐야 돼요. 맞죠? 전성어미니까요. 이 미음이 전성어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예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 얼얼이 붙어서 목적이 되는 거지만, 이 친구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지만 명사는 아니에요. 명사형이지요. 동사의 활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명사형이기 때문에 둘은 같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5번에 보면요, 꿈이 관형의 수식을 받지만 비음과 달리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죠. 맞죠? 예,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놀라우는 꿈을 그렇죠, 수식합니다. 근데 놀랍게도라는 이 부사는요, 꾸었다를 수식하는 거지 꿈을 수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비움은요, 여기 보시면 비움은 이렇게 나오죠. 철저히 부사잖아요. 얘가 뒤오는 비우다를 수식할 수 있거든요. 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라는 의미가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고요. 99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자, 딱 기역을 보자마자 기역은 어간에 히읗이 탈락하지요. 그렇죠. 만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아서의 연음이 되겠죠. 그래서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군 단순화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기역과 같은 어문 변동의 예로 노치를 들 수 있는데 얘는 축약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역과 같이 않다고 봐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기역은 앞에 있는 어문이 뒤에 있는 어문의 영향을 받아 나오죠. 다른 어문으로 바뀐다 했는데 이거는 비음하나 유말을 말하는 자음동화를 말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3번에 니은은 커어스잖아요. 그러면 요게 탈락하거든요. 즉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탈락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니은과 같은 어문 변동 현상으로 오아가 와가 되는 거는 탈락이 아니고 모음 축약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니은은 두 어문이 결합하여 나오죠. 제3의 어문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탈락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축약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기역과 니은은 한 어문이 어떤 환경에서 없어지는 현상이라 했는데 이 친구는 위에 거는 자음 탈락이고요.
밑에 니은은 모음 탈락이 되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도 조금 신중하게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은 딱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다예요. 그럼 이거 서술격 조사잖아요. 요거 먼저 확인하고, 우사는 뭐지요? 이거는 누가 봐도 명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맑은하고요 달라질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막다와 달라지다에서 뭐가 붙었죠? 관형사형 전성음이 리을이나 니은이 붙은 형태예요. 관형사형 전성음이가 붙었지만은 문장 성분에서는 관형어가 되잖아요. 근데 품사는요, 품사는 관형어가 아니라 그 품사의 기본형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막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될 거고요. 달라지다라는 경우는 달라진다가 되죠. 달라지자도 되니까 이만은 동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어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했었잖아요. 아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리을이 들어가야 돼요. 왜? 리을은 명사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될 수 없죠. 근데 디귿이나 기역이나 미음이나 니은은 뭐가 돼요? 낡으면서도 기본형이 낡다죠. 낡다. 여기에 어면서도라는 의미가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엄밀히 따지면 용언이거든요. 그러면 리을이 답이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번, 5번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다음에 명사에 붙여 쓸 수 있나요? 하면 서술격 조사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이 바로 뒤따라 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바로 5번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C로 가버리면요, 이거는 명령 청유를 쓸 수 있나요? 했기 때문에 동사를 묻는 거고, 형용사는 명령과 청유가 쓰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음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100번까지 문제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